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도커 파일이랑 여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도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덕스에 나와 있어요.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명령어들. 제가 쓴 거는 뭐 극히 일부분의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도커 세이브로 하면은 뭐 이미지를 타르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굳이 다 쓰면 이미지를 타르로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도커 허브에다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커맨드 라인 중에 뭐 몇 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커 컨테이너 이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리스트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커 PS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컨테이너에 대한 명령어가 있고 도커 이미지에 대한 명령어가 있으면 도커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커 볼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볼륨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이라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 안에서 제가 뭔가 조작을 하면 레이어가 계속 쌓여요. 제가 여태까지 쌓였던 명령어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레이어를 자꾸 만들어요. 그럼 그 볼륨들이 그게 잡히고 제가 나중에 컨테이너를 지우더라도 그 볼륨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륨이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용량이 꽉 차요. 꽉 차면 이제 더 이상 막 로그도 못 쌓고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볼륨이라는 거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실행할 때 이제 볼륨 마운트 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볼륨 마운트 하는 거를 이제 뭐 도커 런 할 때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제가 볼륨 마운트를 했었는데 이 볼륨을 생성을 해서 마운트도 할 수 있어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뭐 헬로 뭐 헬로라고 해볼게요. 그럼 도커 볼륨 ls 하면은 이제 헬로라는 게 하나 생겨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도커 런 할 때 이제 뭐 헬로 우분투라고 뭐 헬로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v 옵션을 주고 헬로라는 거를 특정 루트에 뭐 폴더에다가 지정을 뭐 디렉터리를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우분투라고 해주면은 이미 쓰고 헬로라는 컨테이너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헬로2라는 이 컨테이너에 이 볼륨이 여기 SIC에 마운트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execute -it hello2라고 하고 일단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SIC 폴더에다 넣어놨잖아요. 하고 mkdir에서 여기에다가 뭐 테스트라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도커 stop hello2 하고 도커 rm hello2를 해볼게요. 도커 그 다음에 볼륨 ls를 해보면 아직 헬로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도커 run -dit 하고 name하고 hello3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v 옵션을 주고 똑같이 여기서 테스트 헬로라는 볼륨을 이제 여기 SIC에 마운트를 다시 해볼게요. 그럼 다시 떴죠. 도커 PS에서 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커 execute하고 -it하고 hello3 하고 배시 해서 이제 ls하고 SIC를 하면은 여기 테스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라는 거를 마운트를 해서 많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계속 레이어가 쌓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로그성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로그를 쌓는 게 뭐 아파치 서버다. 아파치 로그가 쌓이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볼륨으로 마운트를 해주고 아니면 뭐 노드.js 서버다 그럼 노드.js 마운트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들이 시스 로그로 아예 도커 로그로 남겨버리는 경우로 이제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뭐 노드.js 같은 경우는 pm2 도커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알아서 도커 로그스 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커 로그를 컨테이너명으로 통해서
이제 이 로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로고가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거가 만약에 로고가 많이 쌓였다. 그럼 로고들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시스 로고를. 그럼 시스 로고에 쌓이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MySQL을 올렸는데 내가 MySQL을 사용하는 DB를 내가 볼륨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볼륨을 마운트해서 MySQL이 디폴트로 바라보고 있는 DB를 이 볼륨으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편하게 이제 나중에 개발 환경이 계속 바뀌거나 컨테이너가 내리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 테스트 DB도 계속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볼륨 마운트를 뭐 굳이 설정을 하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저는. 이 따로 볼륨을 크리에이트해서 이걸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도커 파일을 이제다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다 같이. 이 도커 파일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진짜 아까처럼 계속 커맨드 라인을 만들고 하면은 귀찮잖아요. 도커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코드로 관리를 하면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 도커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도커 런을 할 때 또 따로 포트를 매핑하거나 그랬잖아요. 그거를 또 코드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또 있어요. 그거는 이번 다음 세션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한 명령어들을 공부할 건데요. 그 키워드들. 그래서 from부터 run 그리고 뭐 자주 쓰는 건 제 경험상 제가 자주 썼던 거는 from, 뭐 run, cmd, expose, env,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 뭐 add나 copy. 이 add 같은 경우는 특정 지금 여기 있던 디렉터리에 있던 걸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에 보내주는 건데 copy랑 거의 저는 솔직히 이 둘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add 하면은 그냥 더해지는 거고 copy 하면은 복사해 주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의미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카피 같은 경우는 도커 이그노어를 아마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도커 파일을 만들 때 도커 이그노어라고 해서 도커 이그노어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또 따로 제가 다시 공부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모든 도커 컨테이너가 뜰 때마다 실행하는 명령어들을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가 내려갔다가 다시 시작될 때 여기에 있는 걸 수행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엔트리 포인트랑 CMD는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흡사한데 CMD는 한번 실행할 때,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매번. 둘이 바뀐 건가?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엔트리 포인트랑 이거랑 용도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번 컨테이너가 올라갈 때.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을 파일로 만들어 놓을 때 아까처럼 로그가 어디 쌓이는지 정도는 명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볼륨을 어태치가 되는 게 아니라 볼륨이 어디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명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유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할 유저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work dir은 여기서 사용할 기본 그 작업 디렉터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매번 우리가 폴더를 옮겨가면서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규먼트는 여기 따로 줄 수가 있고요. on build, 뭐 instruction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뭐 자주 쓰는 거는 볼륨, work dir, 뭐 entry point, copy, add, env, expose, cmd, 뭐 run, from 이 정도 돼요. 알고 보면 도커 클립 명령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고요.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